자, 이어서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든든한, 정말 이분을 보면 든든하다, 힘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호 네. 기자님 보면 든든해요. 그리고 서로 아주 보면서 고맙고요. 예, 아유 네. 별 말씀을요. 든든하게 항상 네. 오마이 TV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자, 오늘도 이제 최고위 다녀오셨는데 네. 최고위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분위기는 뭐 좋았습니다. 좋았다. 네, 역시 이제 민생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는 네. 좀 비전을 좀 더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생 분야가 아주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거의 손 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라도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생 입법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더 민생 행보를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민생 행보에 힘을 쏟고 있는 대표님 모습을 저희가 또 네.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이틀 전에 있었던 이 네. 위증교사 사건 네. 무죄 선고 이후에 민생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 또 네. 이재명 대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민생이 제일 중요하고 민생이 가장 시급하다. 이 얘기 사실은 여당이 나서서 또 네.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강조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여당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같기도 하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하기에 바쁘고 네. 또 김건희 방탄하기에 바쁘고 음.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라도 네. 민생을 하나하나 챙겨야 될까? 쌀값 문제에서부터 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청년 일자리도 최저치고 네. 내년도에 그 성장률도 1%대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아우성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해결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자라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재판 얘기를 이어서 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제 저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네, 법원 앞에 계신 우리 최고위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서초동 이 중앙지검 앞에 네. 거기 시민들이 모여 있는 함께 집회하는 그 현장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 법원 앞에 계셨군요. 못 갔고 네, 안 네. 갔고 그 앞에 시민들과 함께 아, 예, 네, 예. 시민들의 왠지 목소리를 오마이 TV가 안 보였어요. 오마이 TV 저 카메라 중계는 하고 있었는데 아, 카메라 있었는데 네. 제가 없었습니다. 네, 네. 박정호가 네, 이 어, 8정호가 아니기 때문에 네. 활동훈이 있어서 여덟 있다는데 그렇죠. 저는 네. 한 사람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안 보여서. 자, 찾으셨군요. 네, 네, 저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네. 여기 이 민주당 당원들 또 지지자분들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표정이 네. 그래도 이제 미소를 띠고 의연한 네.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자, 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나셨는데. 네, 거기도. 이재명 대표님 사실은 늘 어떤 경우든 그 의연하셨어요. 참 그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네. 받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은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위정교사 당연히 무죄했지만은 그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너무나 그 택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이 났잖아요. 네. 정치 판결이 다들 나서 놀랐죠. 놀랐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우려가 좀 있었죠. 혹시 이번에도 정치 판결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네. 일말의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좀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대단히 의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시고 했죠. 네. 무죄를 확신하셨다. 네. 의원들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네.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게 좀 화면에 좀 네, 보이던데요. 그 이제 그 중간 중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뭐 한 줄씩. 한 줄 한 네. 줄씩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들하고 일부는 그 2층에서 대기를 했어요. 법정 앞에 있는 복도에서 예. 최고위원 한 10분 정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도 그러면 예, 거기 예.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2층에? 한 줄 한 줄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법률위원장이 해석을 하는 거고 저는 또 전현희 전현희 의원도 의원. 법률가잖아요. 네, 네. 이 의미가 뭐냐 뭐 하고 어. 서로 이제 예측을 하고 예. 그런데 분위기가 좀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죄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무죄라고 딱 나오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네. 주변 분들 다 눈물을 놀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거죠. 눈물바다가 네. 됐군요. 그래서 사실은 감동의 그만큼 눈물바다.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 미래의 상징이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네. 기쁘나 슬프나 같이 하는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동지로서 하나로 뭉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하나로 뭉쳤다. 네.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네. 웃음도 나고 그러니까요. 막 기뻐했다가 네. 또 감격스러워서 막 네. 주저앉아서 울다가 그렇죠. 저도 이제 현장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네. 무죄 선고 이후에 우리 시민분들이 네. 감격해서 네. 와 저쪽에 너무나 기뻐하는 계셨구먼요. 모습. 예, 네, 저기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환호하는 모습. 네.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저는 그날 반대편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을. 그래요. 이쪽 편으로 들어가다가 거기 뭐 태극기 집회 그쪽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저쪽으로 가셨군요.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막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예. 이번에는 아예 반대편으로 가서 섰죠. 네. 그래요. 지금도 저희 그리움님이야께서는 또 눈물 나네 유유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렇죠. 계시고 네. 임혜숙님도 오마이 TV를 시청했어요 이렇게도 네.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떠나시고 네. 이렇게 다시 저 차로 갔을 때 차를 타니 또 눈물이 떠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눈물이 좀 많으세요? 저는 눈물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눈물이 안 나고서 배길 수가 없었네. 배길 왠지 수가 없는 모르게 상황.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우리 운전하시는 수행 비서관께서 아이고 의원님 오시는 거 보니까 네. 진정성이 너무 느껴진다고. 야 그럼 진정하지. 진정성이 느껴진다. 참 눈물이 나는 그런 현장이었고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민생의 시간이 됐고 또 네, 특검의 그렇습니다. 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아마 표기를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네. 12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거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잘한 거죠. 잘했다. 왜냐하면은 28일 했으면 어저께 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18명을 확보하면은 통과가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28일 날 계획대로 했으면은 저쪽이 8명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기대하기 어려운데 굳이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12월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아주 잘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분열하고 서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또 물밑 작업도 좀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을 죽이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친윤에서 맞아요. 몰아내기를 한다. 네. 이러니까 대단히 위기 의식을 느낄 거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동의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여기서 김건희 또 특검 뭉쳐요. 동의하면 네. 그쪽이 딱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12월 10일로 연기한 거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검찰 탄핵이라든가 최상병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점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론이 완전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좀 벌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설득할 네. 수 있는 시간, 또 네. 국민의힘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반란표가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 네. 자 지금 민주당 뭐 지도부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 작업 아니면은 뭐 여론을 좀 네.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국회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도 뭐 국민의힘 친한 의원들하고 식사 약속을 좀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도 파악할 겸 특히 그리고, 예. 뭐 친한계 쪽 분들을 해서 좀 설득을 시킬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게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르켜 줄 필요가 있죠. 특검 손자병법에 그 병법 너들 내용을 이거 안 좀- 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해서 또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특법 발의되면 저는 네. 당장 통과될 것 같거든요. 네. 국회에 올라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네. 어려우니까 아마 친한계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동의하는 것이 네. 본인들이 살 길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그 고향에 몰린 지도 네. 문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측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지 그래요. 않습니까?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네, 네. 12월 10일로 표결이 미뤄졌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이른바 이제 명태균 의혹, 네. 더 나아가서는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고 불리는 네. 이 김 회장, 김 씨의 얘기도 입도 지금 거의 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조금 전에 장면도 네. 그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맞아요. 하는 것 같은데 예, 명태균 관련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장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전달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네. 자, 예, 카톡으로 주세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네. 국민의힘 내분이 더 커지죠. 네, 불안감도 더 커지고. 네. 그래서 그대로 저렇게 하다 보면 자중 질환이 더 커지지 않겠나. 자중 질환이 네. 커진다. 지금 현재 당사 압수수색은 끝났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 끝났고. 뭐 그렇게 빨리 끝내.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식 쇼입니까? 참 그냥 쇼 느낌이 좀 나는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겠죠. 뭐 예. 모든 책임을 그쪽에 일부 해서. 예. 그리고 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예.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동했다.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의 기획조정국이 없기 네. 때문에 의원회관에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지금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했. 그러니까 당사 도대체 무작정 가서 이거 뭐 쇼한 것도 아니고 쇼하는 그러는 거죠. 뭐 실제 지금 이거 진짜로.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냥 무작정 가서 우리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좀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당사는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나와서 지금 의원회관 쪽으로 가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원회관 가서 어떤 압수수색 결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거 압수수색을 당사할 게 아니라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럼요. 용산에 가서 휴대전화 지금 다 대통령과 바꿨다고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부터 네, 확보를 해야 증거인멸이 안 될 텐데 어허. 걱정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의원회관은 가든지 바로 당사 갔다가 이게 나와서 그냥 네. 빠지는 건 뭔가라고 좀 그러니까 지금 꼬리 당황스럽습니다. 자르기식 그 압수수색 그리고 시선 돌리기식 압수수색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허. 예. 근데 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해라. 네네. 그래요. 국민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사 얘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진짜로 이게 그럼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네, 안 네. 끝나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가족 중에 한 명 저는 그 배우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음. 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일단은 한동훈 성격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한동훈 대표 예, 성격에 예, 막 또 고소 고발하고 네. 조사하고 했을 텐데 아하. 본인은 안 했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벌써 2주 3주 넘어가고 있는데 음. 그 가족이 했을 확률이 높다. 제가 나름 우리 분석해 보면은 네. 저녁 11시경에 그걸 많이 한 것 같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동시간대에 뭐 여러 그 가족들이 같이 일에 한 걸로 보여서는 한 사람이 한 걸로 좀 추정을 저는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 80대인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나 동시에 아니면 하기 가족이 어렵잖아요. 동시에 문구가 또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런 시간 걸로 정해놓고 봐서는 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분이 했을 확률이 가장 높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음. 만약 또 인정 사실이라 그러면 또 이거는 아주 더 발칵 뒤집을 거 아닙니까? 네, 용산에서부터 해서 네, 아마 저것은 그래요. 용산에서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용산에서 네, 용산과 친윤 세력들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계속 물고 몰아내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김종육 최고위원이 이게 제3차 김옥균 네. 프로젝트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김옥균 프로젝트가 또 가동이 됐다. 그렇죠.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게 친한계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한계들은 그만큼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김종혁 최고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친한계들은 대단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한동훈이 몰아내는 프로젝트가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더 내용까지 자세히 밝혀지면은 누가 네. 했는지까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익심 논란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한테 제로 콜라 주면서 이거 뭐 먹고 있어라. 그 뭐 사진 계속 회자가 되지만은 그런 태도를 그렇죠. 보였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싫어서 네. 끌어내리는 쪽 가기 위해서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도 회의 공개 발언 때 막 네. 들이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로 아는데 그때 김민전 네. 최고가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근거를 또 네. 따지고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그거 뭐 진화를 하고 완전히 진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이게 그렇죠. 정당에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 최고위원과 대표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네. 글쎄요, 이게 저렇게 싸우려면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죠, 그렇죠. 싸워야 되겠지. 비공개 회의에서 예, 싸웠대요. 싸우긴 싸웠는데 네, 예, 공개 회의 때 이렇게 싸운 건 보면 국민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 회의 때 좀 더 제대로 싸우고 네. 공개 회의 때는 통상 이제 그렇지 않는 척하면서 뭐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네.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여요. 전날이 사실 이재명 대표 그렇네요. 1심 그 위증교사 판결이 사건. 네. 위정교사 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맞아요.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에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어지간하면 주로 화력을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하면서 네, 국힘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표를 악마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런 걸로 집안 내분을 일으키면서 하는 걸로 봐서 야, 저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네. 어느 한쪽이 손을 들어야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네. 한 사람이 결국 손을 뭐 정치적으로 그렇죠. 죽어야 끝나는 싸움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하. 그야말로 그렇네.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라든가 죽이기를 프로젝트인 김옥균 프로젝트 이번에 아마 세 번째일 것 같은데 세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동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뭐 치고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좀 자신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가 필요한데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어제도 14분 동안 저렇게 막
아니 뭐 동의하시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믿어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느낌이 안 나요 아직까지. 네네. 예, 지금 뭐 검사 정치 느낌이에요. 초보 정치인인데 검사의 때를 벗지 못한 거죠. 네.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의 이런 그릇이라든가 정치인의 이런 그릇은 없는 것 같고, 예. 검사로서의 하던 형태를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른바 이제 권력 다툼, 권력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뒤처지는 네.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지금 무기명 투표인데도 거의 뭐 당론으로 아니면 그렇죠. 진짜 누구나 볼 수 있게 백지 투표로 하자고 그래서 네. 이걸 무기명 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하는 경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고, 네. 비밀주의 투표를 역행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헌법 될지도 정신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 것도 위배하는 거죠. 네. 네. 만약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된다면은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걸 포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강히 네, 예, 예. 민주주의를 예.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이제 용산이나 국민의힘 친윤 계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죠. 이탈표가 그렇죠. 8번 삐끗하면은 이상 그럼요. 예. 지금 상태에서 가면은 이탈표가 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네. 10일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원식 의장이 지난 20일 최상병 네. 순직 사건 진상규명위원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오늘까지 여야를 향해 국정조사 특기위원회 선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시일이 오늘까지예요. 네. 국민의힘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당은 일단은 명단은 제출을 하는 것 같고 오늘까지 네. 아마 그 위원회에 저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견을 물어서 네. 저 한다고 했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네.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어요. 언제 할지. 네. 언제 할지는 근데 모르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네. 실제 이번에 국정조사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최상병 특검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해버려서 네. 안 되니까 이제는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꼭 가야 되겠죠. 네네. 꼭 가야 될 길이다라는 네. 거고 뭐 야당 단독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당연하죠. 그죠? 야당 단독으로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보십시오. 그 박정훈 대령 해병대 전수사 단장은 3년 구형을 맞습니다. 항명죄로 항명죄로.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군인 정신으로 했던 박정훈 대령은 네. 3년 구형을 받고 법정 최고형인 항명죄 최고형인 3년을 받았고 네. 또 여기에 뭐 경로설이니 관련됐던 진짜 죄를 지은 걸로 추정되는 분들은 네. 지금도 떵떵거리고 다 살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의 국민들을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심정은 어떠합니까? 아. 그래서 국정조사라도 빨리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특히 박정훈 대령 1차 판결이 나기 전에 그런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압 의혹은 전혀 이제 밝혀지지 않고 박정훈 대령에 네. 대해서만 이렇게 1심 구형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결국 윤 대통령 경로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있는 거고 거의 휴대전화 교체했다고 거의 다 하니까. 뭐 밝혀졌는데 마지막 퍼즐 하나만 네.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경로설 그 7070으로 온 전화가 네. 대통령 전화냐, 내용이 뭐냐, 그다음 음.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가 키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그것만 뭐냐? 밝혀지면 이것은 뭐 거의 다 퍼즐이 맞춰진 것인데 음흠.
지금 공수처도 뭐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같고 네. 경찰도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네. 지금 특검은 지금 거부권 문턱에 못 이것도 넘고 있으니 안 되고. 네.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진상 네. 규명에 더 한 발자국 다가서 보자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네. 보면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분이 44회인가 5회인가? 예. 12년 동안. 예, 했는데 1년에 그분은 4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번을 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그 25번째. 이승만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보이죠. 연 단위로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요.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과 또는 가족에 대한 관련된 네. 특검을 거부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헌법을 위배한다고 봐야 되겠죠. 헌법을 네. 위배하고 있는 네, 대통령이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이 재판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얼마나 진상 규명이 다시 한번 될 수가 있는지 결국 궁극적으로 특검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른바 이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한다. 특히 김기한 사령관은 전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전역은 안 됐고요. 예. 하죠 이제. 예, 전역을 할 확률이 높죠. 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취임을 한다고 이침식 그래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음 주 다른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마 좀 네. 이따가 전역을 한다.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해병대에서는 아주 반기고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사령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바뀌니까. 그동안 뭐 사령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충성심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그 진짜 부하에 전부 다 미루어 버리고 그렇죠.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은 억울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령관 바뀌는 거 제가 군심을 체크해 봤더니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이제 논의를 했던 게 박정훈 대령인데 네, 명백한 지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죄가 성립이 되느냐? 네. 국민을 계속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지시 내렸다는 것도 사실은 없고. 김기한 사령관이 우유부단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위에서 원래 결심된 거 바꾸라고 내려오면 본인이 완전히 서서 카바를 하든가 박정훈 대령이 이건 부당합니다. 이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법을 어기게 됩니다. 국방부나 네. 저 위에 대로 뭐 피의자 누구는 빼고 뭐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럼요. 했을 때 어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결심은 못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더 위에서 또 경로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마치 자기가 아니라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한 것 같이 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주 장군으로서 비겁한 행위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제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우리 군이 네. 그럴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왜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되느냐? 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양심 선언하라고 그렇게 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끝까지 안 했죠. 안 하는데 군복을 입고 전역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전역하기 전에 좀 양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아하. 그러면은 그 평생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고 또 해병 전우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거겠습니까? 그래요. 네.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 군의 사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군이 과연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휘 체계가 또 어떻게 작동을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들어온 이 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오늘 접견한다. 아, 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와 네. 있어요. 네. 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거다. 이렇게 일단은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걸로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단이. 네. 그럴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또 답을 할 것이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에 많은 걸 요구하겠죠. 힘드니까 지금 상황 전황이 여러 안 가지 좋으니까. 특히 뭐 네. 살상 무기 지원들을 요구할 걸로 보이고요.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아마 병력에 대한 것도 언급할 수는 있고, 그다음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인도적 지원 이런 데도 많은 걸 또 요구할 네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인도적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도와줄 또 괜찮은데 이미 한 부분도 있고. 예, 이미 네. 지금 매년 5천억 이상 지원하고 있어요. 5천억이나 예, 지원하고 있네, 지금. 매년 5천억 매년 이상이에요. 5천억 이상이에요. 앞으로도 한 5천억 이상 잡혀 있어요. 지난번에 예결위 때 제가 질의했더니 예. 외교부 장관이 그 데이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기를 지원할 확률이 높죠. 그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군도 지금 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기 종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푸틴도 조기 종전에 대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도 내년쯤이면 조기 종전을 할 수 있다, 종전할 수 있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굳이 우리가 발을 들어놓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TV조선인가 네. 저쪽 보수 매체 뉴스를 봤더니 이미 그 국정원 요원 한 10여 명이 들어가 그래요? 있다라는 뉴스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은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요거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네요. 우리 당에서 군인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니까 네. 그러면은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당에서도 그런 스탠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용현 장관은 탄핵 당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국정원 요원만 지금 보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요. 그래 10명 중에 뭐 10명 가까이 간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었고 그 중에 네. 군인은 없다라고 뉴스에 나와서 지금 오늘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 저희 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는 거. 이게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의 이제 알림 메시지입니다. 아, 네. 자, 뭐 국민의힘에서 영장 보면서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할지는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기조국으로 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국민의힘 당사에서 너무 금방 나와가지고 글쎄요. 네, 이게 네. 뭐 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 댓글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국회 안에는 아마 국회의장이 또 동의를 해야 네, 될 네. 겁니다. 절차가 국회 시간이 좀 건물에 걸리죠. 대한 그것은 상당히 절차가 좀 필요할 걸로 봐요. 네. 당사는 아마 그 당에서 허락을 하면 되는데 어허. 국회는 또 국회의장까지 보고되고 허락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서 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걸릴 것이다. 네. 그래요. 이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외교 문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전황 문제도 외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본과의 사도광산 추도식 네. 이것도 글쎄요. 이 추도식이 합의가 돼서 추도식 합니다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정말 자화자찬했거든요. 우리 그렇죠. 잘했다 네. 했는데 이게 우리는 참석 안 하는 반쪽짜리 추도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이건 일본이 예견이 뒤통수 됐던 맞았다. 거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차관 당시에 아마 군함도를 그렇게 해주고 뒤통수를 한번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이거는 이번에는 충분한 성과가 있다. 사도강산 유네스코에 잘했다, 우리. 동의해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강제 노역
추도식에 대한 이런 문구도 들어간다. 추도식도 해주기로 했다. 이것은 잘한 거다라고 컨소리를 빵빵 쳤어요. 네. 그런데 실제 추도식 날 보니까 추도식이 그렇게 하면 추도식 해준다라고 하면 정부 주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일본 민간 시민단체나 맞아요. 민간 주도가 된 것이 그 약속을 어긴 거고요. 그럼 대표로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외교부 외무상 그쪽에 있는 인원이 실제 극우 인사였잖아요. 야스쿠리 참배를 하고 뭐 이런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추도식을 하면 추도사에 뭡니까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본인들의 약속과 어긴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서는 항의를 했어요 우리한테 추도식에 오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일본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외교부 그 대변인인지 누구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 조태열 장관은 전혀 안 하고 G7 외무부 장관에 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일본 외무상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체 사과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할 때도 조태열은 스스로 사퇴해라 책임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네.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외교 참사인 겁니다. 사실은 역사를 왜곡도 모자라서 약속까지 어기고 했는데 이렇게 한 데는 우리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에게는 맨날 선의에 기댄 어떤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맨날 저들이 문재인 정부 욕한 게 뭐예요? 북한하고 관계에서 선의에 기댄 평화, 뭐 북한 선의에 기댔다는데 일본 선의에 기댄 외교 정책을 끊임없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잔을 물전을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주겠다. 일본이 채우긴 뭐 채웁니까? 다 반잔만 비워버리고 그렇게 된 이런 사례인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면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니고 그 안에 친일 세력들이 준동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뭐 정권에 여러 가지 실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외교도 보면은 편중 외교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에 편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면서 노동 얘기를 그 강제성 얘기를 빼버리고 또 일본 정부 대표가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이 안치돼 있는 그 신사를 참배한 사람이 대표로 와 있다. 참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어저께 일본 외무상을 만났으면 이거부터 따져서 사과도 요구하고 또 이것은 왜 약속을 안 어겼냐, 약속을 한 걸 어겼냐라고 항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엔 또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 싶죠.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중일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번에도 일본의 마음을 읽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사과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그걸 읽지 못하고 저렇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친일 에 대해서 저런 세력들이 준동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외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제 뭐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월 20일쯤 취임할 걸는데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윤석열식 외교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도 뭐 다 퍼졌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때는 더 할 거거든요. 이번엔 또 미국의 선의에 기댄 겁니까 하겠죠. 또? 방위 분담금 올려달라면 그냥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범하고 있고요. 걱정입니다.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요? 높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 외교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 진보 보수 문제도 네, 아니고 그렇죠. 정당 문제가 아니에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네. 거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너무 하니까 음. 자성의 목소리가 좀 일고는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원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시적인 그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방식,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팀이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벌써부터 보도가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한국과,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관계보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북미 관계가 더 정말 급물살 타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성격으로 봐서는 네. 충분히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화하고 물밑 접촉뿐만 아니라 할 확률이 많아요. 제의하고. 그러면은 실제 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패싱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 운명이 미국과 북한 손에 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아주 국익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해서 예. 한반도 운전자론을 한 거죠. 음. 북한도 설득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시켜서 네. 북미 회담도 주선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때는 현 윤석열 정부가 패싱 당할 확률이 많아요. 아. 네, 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패싱.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모든 대화가 끊어졌는데 네. 북한하고 설득시킬 그것도 없고 그 다음 이제 미국하고는 미국말, 일본말은 너무 잘 들으니까 그러면은 건강한 관계가 안 돼서 트럼프도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제 목소리를 내는 상대한테나 건강한 관계가 돼서 그렇죠. 필요한 양해도 구하는 거지. 한국 말잘 윤석열 듣고? 나 말 잘 들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달라는 네, 대로 네, 달라는 대로 네. 다 주고 다 하니까 야. 그러면서 맨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네.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려면은 건강한 관계가 돼야 돼요. 아.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이해시키고 예. 서로 그렇게 돼야 거기 오래되고 건강한 관계가 되잖아요. 네. 굴종적인 관계가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당장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굴욕감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음. 그러기 때문에 실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일마처럼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 도감청 문제가 터졌을 네. 때 미국이 도청했다는 의혹이 막 불거졌을 때도 음. 미국은 도청했다는 걸 부인도 안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미국은 옹호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는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아무리 골프를 네. 잘 친다고 해도 네, 지금 국익 앞에서 네. 자 각자 나라의 국익 앞에서는 뭐 골프가 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윤 대통령 그걸 잘 알고 골프 치고 뭐 골프 외교 뭐 박세리 얘기까지 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네. 국익이 뭔지 국익을 어떻게 지킬지 치밀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이루어진다. 아 이거는 좀 네. 우리 민족 입장에서도 너무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참모진 중에 웡이라는 안보 부보좌관을 임명했는데 이분은 실제
북미 정상회담 1차 하고 이럴 때 실무자를 했었고요. 네. 그 북핵 회담에도 관여를 했던 분을 안보부 보좌관으로 기용을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협상까지. 생각이 들고 예. 그분은 북한에 대해서 되게 강경론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당근과 채찍을 겸비해서 북한을 다루지 않을까 또 직접 다루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라고까지 했던 네. 문재인 이 대통령 시절에 음.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던 그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김정은.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김정은은 푸틴하고 또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젠- 푸틴하고 트럼프가 또 대화가 된다 그러고 네. 여기 우리나라만 빠지고 북한, 러시아, 미국이 손잡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건 뭐 지금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외교를 보면은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우리를 패싱하고 분명히 그럴 확률이 있는 거죠. 미국 트럼프 그러면 진짜 어떡합니까? 당선인은 푸틴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대화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그러고. 북한하고 직접 대화하는 거고 우리는 철저히 패싱될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관여가 돼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패싱되면은 뭔 얘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외교를 하는 가운데 네, 이른바 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서로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될 텐데 네. 우리는 거기서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러시아하고 관계 복원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점점 위험한 쪽으로 걱정됩니다. 외교가 가고 있고 네. 그런 외교 안보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윤석열 정부가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로 이어지는 길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광장에도 그렇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주 많고 네. 광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마이TV가 중계를 계속했지만은 네. 실제 종로를 거쳐서 명동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주변 도로변에 있던 시민들도 같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네, 뜨거워지고 그 길에 또 민주당에서 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네. 그 촛불에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나아간다. 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과 거죠. 함께 맞습니다. 예. 그거 참가하시는 주체는 뭐 모두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뭐 있긴 네. 하지만 네. 국민들이 함께 네, 열려 있는 광장에 네. 함께 한다. 네, 시민사회도 주최하고 우리도 하는데 같이 섞어서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결국 탄핵이든 임기 중단 개헌이든 네. 200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200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번 토요일 날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오셔서 같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번 주 다음 주는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이런 거 할 때 인원 추산을 온라인 그 같이. 동시 접속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그럼요. 오마이TV를 통해서 저 동시 접속해서 보시죠.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통계 잡을 때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이제는 광장에 있는 얼마
동시 접속기는 얼마 그걸 그 다 당일날 몇 명 받는지까지 하면은 수백만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 나왔던 거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미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는데 3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광장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유튜브라든가 뉴 미디어가 발전을 해서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유튜브를 많이 안 봤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터지 않았어요. SNS가 많이 지금처럼 발전 안 했는데 대부분은 지금은 SNS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결립이 된 그거와 같이 연계된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역할에 선봉에 오마이TV가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마이TV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병주 최고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김병주 TV. 네.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아마 지금 국회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보시는 TV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불리 TV. 열심히 저희도 주불리 김병주.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비서관 막내 비서관한테 지금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되냐 하니까 네. 막내 비서관이 의원님 잘하시는 걸로 싸우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어... 그게 뭔데 했더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싸워라. 그래요? 오마이TV 가서도 열심히 알려주고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아 맞다. 그럼 우리가 유튜브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마이TV 구독 더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주불리 김병주도 좀 눌러주시고 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병전의 화이팅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다시 한번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어제 첫눈이 왔고 많이 그 길이 미끄러운데 일단 길 조심하시고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날씨 추운 것만큼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2년 반 동안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또 민주 사기 정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번에 무죄가 됐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은 그렇게 된 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은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보내드리고요. 자, 저희가 오늘 긴급 속보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현장도 보여드리면서 박종야 스팟 살아있는 입체 생중계로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눈이 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폭설이 내린 지역도 많고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11월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거 근대적 기상 관측 이래 서울에서는 적설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오늘 운행하시고요. 또 다니실 때도 길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마이TV 박정우야 스팟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있든 또 여기 스튜디오에 있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또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